네, 자 여러분께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제가 아침에 정상 출근을 좀 하지 못했습니다.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많이들 아마 놀라셨을 겁니다. 네, 많이들 놀라셨고 밤새 저희 집 위에도 제가 이제 여의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는데 헬리콥터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가는 소리들이 많이 좀 들렸고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았는데 여튼 우리 주식시장은 정상적으로 개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뭐 경제 상황에 대해서 또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자,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셨죠? 소식을 밤에 들으셨죠? 저는 그냥 한잠 안 자고 나왔습니다. 밤을 못 주무셨군요, 아예. 뭐 TV를 계속 봤어요. 네네. 되게 우스웠던 거는 저희 아이가 지금 저 공부하러 영국에 가 있는데 네. 예. 전화를 하는 중에 계엄령 선포했다면서 문제 없어 그러는데 우리 TV 보니까 우리는 안 하고 있더라고요. 안 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보도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되게 웃겼어요. 영국에서 먼저 알았단 말씀이죠? 거기서 얘기를 하는데 네. TV 보니까 우리 공중파 3개에서 안 하고 있더라고요. 예. 맨 처음 시작은 아마 한두 방송에서 먼저 시작하긴 했는데. 네. 그래서 계속 보고 있었고요. 뭐 초유의 사태이고 그리고 주식시장은 그동안에 우리 시장이 계속 좋지 않은 심리적 요인이 상당히 있었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런 일까지 닥치니 상당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그 행위나 이런 부분에서 분석은 많은 여러 다른 분들이 말씀을 좀 하시겠지만은 6시간 만에 종료가 일단 돼서 네. 다른 큰 변동성에서는 좀 벗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끝난 거냐? 그렇게 판단하기 좀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은 우리 내부적인 요인들보다는 아까 공인자님도 계속 그 말씀을 주시는데 외국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가 이제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은 이런 주식시장 기본 가치와 별개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큰 변동성을 줍니다. 네. 근데 그 변동성이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아요.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바라볼 때 우리나라의 이런 정국 불안 이런 부분들을 좋지 않게 만약에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 국가 신용도나 국채 신용 등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우리 시장에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우리가 이게 지금 약간 정치적인 거예요. 외교 문제입니다. 얼마나 빨리 이걸 좀 해소시킬 수 있는지의 문제가 지금 달려 있는 상황인 거고. 근데 그게 미리 제가 걱정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북한이 무슨 도발을 했다, 미사일을 쐈다 이런 것들은 정말 말 그대로 우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데에서 저런 짓을 저질러서 약간 앞에 미래가 불투명하다 혹은 뭐 저러다 혹시 뭔 일 나는 거 아니야 정도의 불안감이 만약에 외국 투자자들에게 있다면 그건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아니구나 해결될 수 있는 거고 금방. 그러니까 우리 그동안 일이 생겼어도 금방금방 회복을 했잖아요. 아니면 별로 영향이 없던가. 근데 이거는 우리 나라 그러니까 정부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계엄이지만은 우리나라 정국 불안이 가장 최근에 심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2016년 말 탄핵 때. 탄핵 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시끄러웠고 뭐 이걸 하고 지금 비교가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정국 불안의 차원에서 보면은 2016년도에 국회에서 탄핵 결의를 했습니다. 2010년도 11월, 12월에 한참 시끄럽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국회에서 탄핵 결의를 하는 그때 한 2,000에서 1,830, 한 10% 이내 정도의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10월, 11월에 하락을 했고요. 실제로 탄핵 결의의 헌법재판소 결의는 2017년 3월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년 동안 주식시장은 상승했습니다.
탄핵 때를 생각해 보면 예, 그거랑 이제 그냥 전국 불안만 생각을 네네. 해보면, 네. 전국 불안만 생각해 보면, 네, 그랬던 것은 그 당시에는 뭐 반도체 피크 그리고 경기가 좋았던 부분 네네. 이런 부분들에 연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불안이 그때도 굉장히 시끄러웠고 맨날 광화문 나가서 맨날 우리 그것만 받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당시에 충격은 그 한 달 정도였어요. 한 달 정도였고 그 이후에는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똑같다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이거는 약간 결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은 지금의 현 정부가 계속해서 이어갈 건지 아니면은 뭐 새로운 정부가 들어올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전국 불안만 가지고 본다면 당시 가장 최근에 당시 그 상황에서는 그 최초의 시장에서는 그걸 크게 반영했지만 이후에는 그냥 경기 흐름을 반영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결과로 인해서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국 불안이 더 가속화되는 상황은 분명히 되겠죠. 네. 지금 이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불확실성 속에서 시장은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맞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두 가지 보겠습니다. 하나는 외국인들이 어떻게 시각을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어떤 시각으로 볼까라는 부분들인데요. 그거는 외교적 문제이긴 한데 그 결과를 좀 보고 봐야 되겠죠. 제가 네. 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다만 과거의 정치적인 이벤트에 있었을 때는 그러한 경향들이 좀 있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프랑스도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프랑스 좋지 않지 네. 않습니까? 근데 물론 우리하고 좀 다른 부분이지만 전국 불안이 주식 시장의 방향을 막 바꾸고 막 이런 부분들 막 굉장히 지속적으로 그것이 시장을 짓누르고 네. 그러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과거의 사례를 좀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장 내부적인 이제 심리와 수급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외국인들의 관점을 먼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투자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예, 문제인 거예요. 이건 참 예민한 얘기라서 참 말씀이 어려운 얘기이지만은요. 우리 시장이 그동안에 계속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장이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1년 내내 좋지 않았던 이유가 밝혀진 거죠. 어젯밤에. 어젯밤에 밝혀진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확 터져버렸지 않습니까? 네. 이 터져버린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그러면 이 상황의 최악을 딛고 좀 더 좋아지겠느냐, 아니면 이 상황이 계속 진짜 너무 오래 갈 거냐의 판단은 각자가 다르겠죠. 네. 각자가 다르겠죠.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투자자들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진짜 한숨 못 자면서 계속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일단 개인적으로 만약에 시장이 결국은 우리 시장에서 먼저 이것만 계속 미국 시장은 없이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어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환율이 계속 이제 저도 환율 뉴스 보면서 환율하고 그리고 MSCI 그 EWY ETF 네. 사우스 차이나 ETF 차이나래 코리아 ETF 네. 요걸 이제 계속 보면서 흐름을 좀 봤어요. 흐름 봤는데 여러분 다 뭐 아시겠지만 대부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환율이 1,444원까지 갔어요. 처음에 겸력 발표할 때 1,420원 정도였어요. 네. 그랬다가 머뭇거렸는데 그냥 곧바로 그냥 계속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1,444원이 고점이었는데 지금 역의 환율에서 지금 보였다시피 1,416원에 마감했습니다. 1,416원에 마감. 물론 1,416원 굉장히 높은 겁니다. 네. 높은 거지만 고점으로부터는 좀 상당 부분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1,400원 전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고점으로부터는 내려왔습니다. 이런 거죠. 주가가 10% 하락했는데 반등을 해서 마이너스 3% 끝났다. 그래도 좀 다행스럽지만 빠진 건 빠진 거잖아요. 네. 환율도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MSCI 한국 ETF EWY인 요거는 마이너스 7%까지 갔었어요. 근데 지금 종가는 아침에 마이너스 1.64%에 마감했습니다. 네. 그럼 이것도 많이 회복했잖아요. 많이 회복했네요. 그렇지만 빠진 건 빠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우리 시장에 오늘 굉장히 충격을 받으면서 빠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그 충격의 강도가 줄었지 네. 충격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만약에 국회 이제 결의를 했고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계엄령 해제 선포를 다시 했지 않습니까? 네.
발표도 했다가 6시간 만에 해제 선포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없이 마이너스 7% 환율 1,440원에 끝나면 내가 아침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면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은 이런 경험들을 좀 그동안에 몇 차례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 같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침 폭락을 한다. 폭락을 하면 팔지 않거나 좀 이걸 좀 잠잠할 때 기다리거나 아니면 이번 기회에 폭락한 데에 되고 내가 현금이 있다면 좀 사야 되는 생각을 아마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일반적으로 보통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사실 그러면 만약에 폭락을 하면 이 정도 폭락을 하면은 대부분 종목들이 뭐 한 15% 20% 만약에 그렇게 빠진다. 그러면 이제 그건 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새벽에 계속 뭘 살까라는 종목을 쭉 봤어요. 그걸 봤어 이제 가장 최근에 가장 셌던 종목을 사는 거거든요. 네. 대표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 가장 셌던 걸 사는 거예요. 네. 네, 그런 종목이 뭐였냐라는 걸 아침에 이렇게 잠깐 이렇게 보기도 좀 했어요. 아마 그런 심리를 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은. 네. 아침에는 네. 그런 심리를 좀 가지고 있을 것 같고, 그냥 미적미적해서 마이너스 1%라서 종목들이 뭐 5% 빠지고 막 이러면 이제 이거 어찌할지 되게 곤란스러운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야 이거 오늘은 마이너스 3% 5%로 그래도 어떻게 뭐 겸료 해제되고 그래서 버티곤 했지만 이 불안한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서 이거 질질 계속 더 흐르는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또 한편으로는 가질 수도 있겠죠. 네.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생각이 있고 요 또 두 번째 지금 말씀드린 이런 생각이 있고 그리고 내 종목별로는 그 동안에 많이 올라서 이익이 난 상태에 있는 분들이거나 네. 또는 종목별로 이익이 나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더질 가능성이 있죠. 네, 네, 있죠. 네, 그건 있죠.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네. 네. 이미 손실이 많이 나 있거나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그렇거나 이 종목이 이미 뭐 만약에 10,000원짜리가 지금 10만 원짜리 2만 원 왔어, 10,000원 왔어. 이런 걸 팔지는 않을 거예요. 텐데. 네, 그런 걸 팔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왜 올라와 있던 것들에 대해서는 매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죠. 요 세 가지의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 있겠고요. 국내 기관들을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개인들은 네. 그럴 건데 저는 국내 기관들은 만약에 시장이 폭락을 하면 매수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계속 팔아왔기 때문에 네. 특히 연기금이 최근 11월에도 좀 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뭐 뉴스에도 그런 거 갖고 오긴 했는데 오늘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긴 한데 아마도 이런 진짜 싸게 살 수 있는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은 그 기관의 입장에서는 주식을 사서 펀드들은 갖고 사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런 기회에 사야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낙폭이 크게 만약에 발생을 아침에 하면은 네. 일반적으로 요 얘기가 아니더라도 그래요. 대형 악재가 터졌을 때는 낙폭이 굉장히 클 때는 저가 매수가 좀 있으면서 반등 시도를 좀 하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따라 팔지 말자라는 보고서들이 막 이제 증권가에서 막 나오고 그래요.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렇지만 거기서부터 다시 좀 만약에 반등을 했잖아요. 네. 그 이후에 추격 매수가 있겠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는 없어요. 오히려 밑에서 산 사람들이 매도할 가능성도 있어요. 수급이 이익 더 봤으니까? 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럴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흐름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하시면서 네.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러한 대형 악재가 터지면서 시장이 하락을 했을 때 밑에서 이걸 사야 되느냐라는 건 상당히 그 말씀 드리기도 부담스러워요. 네네. 부담스럽고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내년 뒤에 우리가 좋지 않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 막 그런 부분도 좀 있어요. 근데 오늘 만약에 급락을 한다면 이런 관점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이 안 좋은 거는 지금 1년 정도 계속 사실은 4월부터 빠졌으니까 한 1년 가까이 계속 하락하는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시장을 설명드릴 때 제가 어떤 말씀을 좀 드리냐면은 우리 시장은 독특하게요. 대형 악재가 터지면서 밑에서 수급이 손바뀜이 되면서 저점을 찍으면서 올라오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느 정도 반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반영도가 좀 너무 깊게 나타난다고 한다면 네. 전체적인 우리 전체 흐름에서는
이게 또 한편으로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뭐 그런 또 되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 전체의 분위기가 좀 바뀔 수 있는. 예. 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나 비슷한 거예요. 예. 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평론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저는. 네. 근데 이제 어제 그 사건을 여러분들이 뉴스를 계속 보시면서 우리 야당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정치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동안에 굉장히 이념 활동은 굉장히 어려웠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제 더 좋은 더 민주적인 쪽으로 나아갈 이게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좀 공감이 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야당은 조만간에 그러니까 대통령의 임기를 이대로 놔두지 않을 결정을 이제 할 거예요. 할 거로 이미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미 뭐 더 이상 현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라는 얘기까지 지금 뭐 야당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 역시도 지금 상당히 흔들리고 있고, 그래서 하얀해진 탄핵의 이야기들이 뭐 분명히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대통령 임기가 굉장히 짧아질 줄어들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치 분석하는 사람들이 하실 거고 그걸 하시는데 제가 볼 때 그런 워딩을 들어보고 어제 상황을 봤을 때 어제는 야당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법관들이나 교수나 아니면 여당도 여당에서도 이건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위기가 여태까지는 이걸 계속 싸웠는데 어제는 바뀐 거잖아요. 네. 어제 사건으로 인해서 바뀐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태까지 계속 싸웠던 것을 어쩌면 매듭짓는 계기가 어제 이벤트가 될 수도 있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장 얘기를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네. 우리 시장이 물론 산적한 문제들이 계속 그동안에 앞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근데 그동안에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계속 소외를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무정책이다라는 표현을 계속 썼지 않습니까? 네. 시장에 대한 경제에 대한 무정책 이 얘기를 계속 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정치권에 뭔가 변화가 생기면 거기에 이제 연동하는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함께 아마 심리적으로는 녹아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한다라는. 근데 제가 작년 말에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이 하향됐을 때 그때 그 무디스에서 했던 얘기가 정치적인 양극화가 오히려 막 정치적 양극화 때문에 재정 정책을 쓰기가 어려워서 내지는 부채 한도 협상이 안 돼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정치 양극화는 국가의 신용 등급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평가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사실 지금과 같은 우리의 어떤 정치의 양극화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도 국가 신용 등급 자체를 좀 직접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이제 아마 저부지를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투자 설명에서 지금 가장 문제는 뭐냐면 전국 불안이 대신뢰도 하락을 하면서 국가나 또는 채권 신용 등급이 하락하는 이게 가장 큰 우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이제 정치평론가 아니니까 그래도 지금은 이게 중요하니까 그것과 시장하고의 연관성에서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린 건데요. 지금은 이제 이게 가장 이슈인 거고 누구나 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한마디씩 하는 오늘 다 그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저도 한마디 그냥 거두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그동안에 강대강으로 그냥 끝도 없는 평행선으로 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여당에서도 반대하면서 뭔가 이번에 같은 행보를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계기로 정부 여당과 야당에서는 같이 만나서 이 정국 어떻게 헤쳐나갈까 그리고 이번 예산안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큰 이벤트이고 충격을 받았으니 전 국민이 충격을 받았으니 이번에는 한번 모여가지고 좀 톡 해놓고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만나서 뭐 다른 뭐 개혁신당도 만나서 여태까지 이렇게 싸웠는데 결국 여기까지 오지 않았냐.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가 한번 의논해 보자 어떻게 할지. 요런 게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랬을 때 그런 게 전해지면은
시장은 그걸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저는 있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한다. 이렇게 너무 길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런 네. 생각이 좀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자, 어제 뭐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 상황 속에서 어제 최성무 부총리는 금융 외환 시장 안정에 무제한 유동성 공급하겠다. 그래서 뭐 혼자 얘기한 건 아니고 하는 총재 금융위원장, 감독원장과 긴급 회의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 시장이 어떻게 뭐 여러분들은 제일 궁금하신 게 그거잖아요. 아침에 어떻게 움직일까? 근데 그거는 지금 현재 모르니 시나리오별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뭐 경우의 수를 생각했을 때 그동안의 경험적으로 또 사람들이 생각해서 해봤을 때 어떻게 움직일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린 거고 그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겠죠. 네. 그런 선택해야겠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좀 어려운 얘기 말고 만일 이런 상황 속에서 아침에 시장이 폭락을 한다. 그러면 만약에 사고 싶은데 뭘 사야 되지? 이런 거는 이제 주식시장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뭐 대표 종목을 사야 돼. 맨날 이러잖아요. 뭐 안전한 주식을 사야 돼. 네. 그게 아니고요. 가장 셌던 거. 가장 셌던 게 가장 빠르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기 거래 하실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지만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종목이 1년 동안 하락했어요. 네. 그리고 어떤 종목은 1년 동안 상승했어요. 근데 둘 다 20% 하락해. 네. 그러면 그거는 진짜 어려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바꾸면 나한테 전체 자산한테 이익이 됩니다. 네? 바꾸면? 예. 아. 같이 하락한 거는. 어. 왜냐면은 원래 약했던 거는 네. 복원력이 약하고 네. 원래 원위치했던 게 끝이에요. 근데 원래 강했던 거는 바로 복원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정상화 된다면, 네. 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 투자자들은 고민해야 되는 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뭐 미국 시장 뭐 우리 시장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말씀 좀 드렸는데 잠깐 키포인트만 말씀드리면요. 네. 미국 시장에 어제 세일즈 포스가 3분기 호시적 발표하면서 시간에 매출이 올랐다면서 시간에서 6.5%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최근에 보면 11월 이후에 가장 많이 상승한 쪽은요 애플, 팔란티어, 메타, 넷플릭스, 아마존이에요. 이게 반도체 하나 길주가 아닙니다. 네, 네. 제가 계속 메타 얘기를 계속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급이 하드웨어 쪽에서 상당 부분 소프트웨어 쪽 또는 B2B에서 B2C로 많이 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수급의 상황을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어제 우리 시장 되게 특이했잖아요. 오늘 뭐 네. 다 개판돼 버렸지만 어제 우리 시장이 뭐 2% 가까이 상승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뭐 외국인들이 5,600억이나 샀어요. 선물도 7,200개약이나 샀습니다. 그러면서 낙폭이 굉장히 컸던 종목들 중에서 각 섹터별로 대표 종목을 다 샀어요. 이런 거를 보고 체크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다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적어두고 계셔야 돼요. 시장이 반등할 때 뭐가 이렇게 강하게 셌느냐. 네. 그 반도체에서는 이오테크닉스, 유니텍과 7%, 8%씩 상승했고요. 그리고 그 화장품이 어저께 제일 상승폭이 컸었거든요. 네. VT 27% 올랐고 코스맥스가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변압기하고 네. 그리고 이제 전선 이쪽에는 이제 산일전기 12%, 효성유건 10%, 그리고 현대로터 6.7%,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는 엔캠이 20% 올랐고요.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는 페트로연이 10%, 알테오젠이 7%, 리가캠 바이오가 한 8% 올랐고요. 그리고 어제 현대백화점 8% 올라 이마트 6% 이렇게 올랐거든요. 네. 어제 그리고 제일 많이 올랐던 건 뭐냐면 금융주들 있잖아요. 네. 지주사들. 네. 지주사들은 보험주들이 어저께 역사적 신고가를 냈습니다. 연중 신고가가 아니에요. 역사적 신고가를 냈어요.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어제 배당을 받으려는 프로그램 매수가 대부분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네. 우리 밸류업과 배당 관련된 주들에 어제 집중적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섹터가 한번 움직일 때 뭐가 제일 빨리 움직이는지, 뭐가 제일 빨리 강하게 반등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어제 그런 특징이 좀 우리 시장에 좀 있었습니다. 네. 오늘 뭐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맨 밑에 썼는데 뭐 지금하고는 물론 다르긴 해요. 근데 2016년 12월하고 2017년 3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있었던 굉장히 시끄러웠던 시기였는데 네. 그때 10월에는 소폭 하락했고요. 11월에 조금 한 폭이 좀 컸어요. 왜냐하면 이 11월에 그 탄핵 결의했을 때예요. 네네.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년 동안 상승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시끄러웠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어떤 대통령 때문에 빠졌고 어떤 대통령이 새로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상승했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예, 전체의 경기 사이클에 연동하면서 시장은 움직였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좀 조심스럽지만 지금 해외 IB에서요. IB에서 우리나라에 만약에 정권이 바뀌는 게 아니고 뭐 새로운 위정자들이 발생이 되고 막 이런 일이 됐을 때 내년 뒤에 우리의 GDP 성장률 있잖아요. 네. 를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되게 이상하죠. 네. 그렇게까지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걸 일방으로 너무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네. 대응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뭐 뉴스에서 네. 제가 사실 이 뉴스가 지금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바탕 깔고 있어야 되는 뉴스에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일본 뉴스는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한다 하면서 이거 옛날에 트럼프 1기 시대 때도 똑같이 이랬습니다. 그때 히토류 뭐 이런 거 히토류 했었죠. 통제한다는데 이번에 아주 딱 찍어서 미국에 수출 금지한다. 미국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2번과 3번을 보시면서 비판적인 댓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냥 한번 적어 와봤습니다. 어제 우리나라에서 네덜란드의 최대 글로벌 자산 운용사인 로베코 자산운용 대표가 내년도 2025년도에 투자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세미나가 있었어요. 여기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내년 아시아 지역의 금리 인하와 다양한 경기 부양책 도입을 봤을 때 내년에 아시아 시장에 기회가 있다. 미국 시장은 미국의 대선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이 된 거는 분명히 미국 시장의 호재로 작용을 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개별 무역 협정을 통한 협상 대상이다. 여태까지 그렇게 다 한 적이 없었다. 미국 역사상. 그런 가운데 미국이 상당히 지금 더 많이 올라가고 올리 미국만 지금 외치고 있는데 현재 미국의 밸류 상태를 보면 미국 기업들이 이 밸류를 정당화시키는 이익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점차 까다로워지고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너무 한쪽만 쳐다보지 말고 좀 전반적으로 봐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그럼 마치 이제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또 꼬시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요 방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방면의 생각인 걸 다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내용을 하나 가져왔고요. 또 하나는 국민연금이 이제 올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 뭐 해외 주식 목표 비중 이런 거 맨날 얘기하잖아요. 네. 그걸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금액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30조 정도라고 하는데 실제로 살지 안 살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라는 걸 한번 볼게요. 제가 어제 9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의 수익률이 0%다. 네. 0.4가 그랬었어요.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해외 주식에서 엄청나게 벌어서 올해 전체적으로 한 9% 네. 수익이 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9월 말의 비중이에요. 근데 9월 말 비중은 12.7%인데 원래 월말 목표가 15%였거든요. 근데 얘가 왜 이렇게 쪼그라들었을까요? 주가가 내려서요. 많이 팔아서가 아니고 많이 판 것도 있지만 네. 주가가 내린 거예요. 주가가 내리니까 비중이 상대적으로 이쪽이 줄어드는 거죠. 훨씬 더 줄어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내려서 비중이 줄었다고 해서 뭐 팔았으면 다시 살 수 있지만 이 비중이 줄었다고 꼭 사야 되느냐의 부분은 고민할 문제이고 꼭 그렇다고는 볼 수가 없죠. 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이 기금이나 이 펀드들은 이 비중을 맞춰가면서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요. 어느 한쪽에 A하고 B가 있는데 A가 비중이 많이 늘고 B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그 주식을 이 B를 사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팔았기 때문에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쪽이 많이 올라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면 오른쪽에서 낮은 쪽으로 비중을 주는 게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다 글로벌리 투자하는 펀드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보시면은 전 세계 수익률을 연도별로 한 20년 동안 쫙 놓고 보면 네.
어떤 국가가 계속 1위가 아니에요. 이거 비중을 조절하기 때문에 글로벌 펀드들은 그렇게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쪼그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 비중을 조금 늘리는 그런 지금 의미는 어떤 건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보도가 있었는데 실제로 11월 달에 2.3조 원 샀다니까요. 네. 11월 달에 2.3조 원 샀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아침에 방송 말씀드리면서 네. 저가 매수 가격을 올리질 않지만 네. 저가 매수는 계속 있는 것 같다라는 그 표현을 계속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상황에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펀드가 있어요. 근데 오늘 폭락했어. 네. 그럼 팔까요, 그러다가? 그럼 그러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네. 아마 그걸 기회로 오히려 삼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도 든다는 거죠. 네,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뭐 되게 안 좋은데 여기까지만 할까요? 혹시 뭐 오늘 시장, 왜냐면 지금 정치 관련된 평론가분이 오신다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 네. 시장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시나리오별로 움직였고 과거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한번 시장 관점에서 대응을 좀 해볼까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네. 거예요. 그러면 그 6번 뉴스 하나 정도만 좀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 엔솔이 미국 미시건 배터리 합작 공장 지분을 인수했다는 거. 이것도 좀 그렇죠. GM과 엔솔이 합작 배터리 공장이 두 개가 있고요. 네. 하나가 이제 3공장 건설 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내용은 제목은 LG 엔솔이 미국의 미시건 배터리의 GM 지분을 인수한다. 이렇게만 딱 나왔을 때는 그래? 뭐지? 뭐 어떤 의미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근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GM이 빠진다는 내용이에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엔솔의 진출보다는 GM이 철수가 더 의미가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좀 돌려요. 네, 왜냐하면 네. GM이 오하이오와 테네시의 배터리 공장으로만도 수요가 충족된다고 판단했다. 네. 전기차 판매 계획 축소 그리고 수요 둔화와 세액 공제, 트럼프 대통령 세액 공제 관련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기차 시장 성장에 맞는 적합한 배터리 셀과 제조 역량을 이미 이 정도면 됐고 이번 거래로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여기 더 많이 져서 향후 미래를 보면서 막 해서 그래서 여기서 적장을 하고 막 이런 어려운 구간에서 좀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유연하게 지금 대응을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이거 보면서.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둘이 합작이었는데 지금 거의 다 져가고 있거든요, 이게. 그렇죠. 네. 져가고 있는데 GM이 이렇게 의사를 표시하니 그러면 LG 엔솔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면은 지금은 좀 힘들지만 미래를 보고 결단력 있게 내가 이거를 인수하든지 네. 아니면 다른 파트너를 찾든지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이제 인수하는 걸로 지금 됐고 만약에 인수가 과정이 계속 이루어지면 내년 한 1분기 정도 안에 이게 되지 않을까 이런 뉴스가 좀 있었어요. 네, 그렇게 정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요 뉴스 때문인지 어제 시장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LG 엔솔 상대적으로 좀 약했어요. 이게 아침에 마이너스 이 뉴스 나오고 나서 마이너스 2% 정도 빠지다가 결국은 시장이 전체로 좋으니까 네. 올라서 끝났어요. 플러스에 끝나긴 했어요. 근데 요 뉴스에 대해서는 또 후속에 대한 걱정거리들도 상당히 좀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후속 보도들이 어떤 게 나오냐면은 CATL 있잖아요. 네. CATL은 공장을 짓고 있지만 여분의 돈이 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 기업들은 돈을 조달해서 해야 되거든요. 네. 이런 비교들도 나오면서 약간 좀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또 이제 뭐 이차전 쪽에서는 또 중요하게들 많이 좀 보셨던 것 같아서 그럼 그거 하나 여쭤봤고요. 하여튼 뭐 여러 정치 상황들을 우리 이사님께서는 좀 많이 경험을 하셨고, 그리고 그때마다 와 이거 뭔가 이제 이런 생각들 이제 하셨다가 이제 뭐 지나고 하셨을 텐데 지금 이 상황 오늘 밤새 벌어졌던 이 상황은 과거 정치 이벤트들과 비교할 때 그 강도가 어느 정도 수준에 좀 됩니까? 아니 계엄령은 처음이니까 모르죠. 계엄령은 처음이잖아요. 네. 80년대에 있었고 지금 저 초등학교 때 있었던 거니까 네. 계엄령은 처음이니까 그 강도에 대해서 비교할 수는 없는데 저는 굳이 대답을 드린다면
강도는 세대 짧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강도는 센데 짧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오히려 금융시장엔 더 오히려 정쟁을 하면서 계속 끌고 가는 네. 그런 것보다도 어떻든 그냥 대판 한번 싸우고 결론을 내고 네네. 그래서 결론을 내되 계속 싸우는 결론이 아닌 네. 잠시 뭐 쉬었다가 하는 이런 게 아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 제발 부디 우리의 바람은 우리 국민들의 바람 그거잖아요. 투자자들의 네, 바람은 요번에 이 지금 계엄령 해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근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한 목소리로 잘못됐다고 얘기한 거죠. 네. 네.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낸 적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의 계기로 한 번쯤 만나서 한 목소리로 그러면 우리 어떻게 향후에 우리 정치와 우리 경제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라는 걸 한 번쯤 만나서 얘기를 해보는 장을 마련하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네. 바람을 좀 바라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도 또 이렇게 안정적으로 저희 금융 또 주식 관련된 뉴스 시장 분석 대단히 감사하고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